안녕하세요. 하이프루트 원장 박준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 제가 1년에 200분 이상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오늘 좀 이 영상에 정말 엑기스처럼 녹여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결국엔 뜻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 뭐에서? 전쟁에서 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나온 이 말이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비유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알면 즉 이해하면 인생이 쉬워진다. 자, 결국에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그냥 풀어서 해보자는 거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알면 결국에는 뭐다? 우리 삶이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제가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결국엔 나입니다. myself.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너라는 건 어떤 내가 정복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이것들이 총집합, 더 큰 사회가 되는 거죠.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라는 점에서 좀 더 거시적이고 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해봅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직은 많이 어려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지금 하셔야 되실 생각은 대치동에 어떤 학원이 유명하더라. 뭐 잠실에 뭐 어떤 국어 선생님이 유명하더라. 동탄에 누가 좋더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스스로 본인만의 주관과 가치관과 신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인만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지금 하실 건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성적을 높여서 향후 뭐 좋은 대학 명문대에 보낼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가 되길 바라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가진 기질이라든가 성향, 성격이 어떠한가, 반면에 우리가 제공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제공하는 환경 안에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떠한가, 이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본인 스스로 본인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제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본인을 이해한다는 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전의 서사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진로나 미래를 고민할 때 이거를 고민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나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어떤 회사를 세웠고 그래서 어떤 돈을 벌어서 내 가정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현재 돈을 쓰고 있고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나만큼 어려웠던 혹은 이전에 나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전의 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님 아버님이 둘 다 변호사야.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둘 다 변호사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그런 법률 쪽으로 진로를 자연스럽게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기업 합병이라던가 혹은 뭐 민사 형사소송 돈이 되는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님과 다르게 조금 더 사회에 의미 있는 분야의 변호를 하고 싶어.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절박하고 더 절실하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 서사를 바탕으로 나는 법률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이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를 안 시켜봤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낯설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설어 할 뿐입니다. 제가 매년 초등학생도 가르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초등학생도 가르쳐요. 그럼 초등학생은 특목고를 가는 건 아니고 그 국제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중학교 갈 때 쓰는 자기소개서랑 여러분들이 외국국제고 자사고 갈 때 자기소개서랑 양식이 똑같아요. 다만 글자 수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즉 쉽게 말해서 조금 씁니다. 그래서 근데 초등학생을 제가 똑같이 수업을 하고 물론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기소개서를 비슷한 기간에 완성하고 본인의 진로를 찾고 본인을 발견해 나가고 자기소개서를 만족스럽게 쓰고 원하는 결과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만 가르치다가 재작년부터 초등학생들의 국제중 입시까지 가르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중학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할 수 있구나.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그럴 기회와 경험이 없어서 낯설어 하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녀가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물론이고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도 이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해 나가고 본인만의 경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경험이라는 건 어떤 교과목 학원이 아니라 여행을 자주 가시고요. 일상적 경험에서 벗어나서 평소에 잘 가지 않던데 예를 들어 현재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인데 삼성역에서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뭐 코엑스를 가보신다던가 혹은 아이가 궁금해하던 지역에 뭐 1박 2일로 혹은 뭐 당일치 가까운 근교라면 당일치기로 여행을 갔다 온다던가 혹은 이랬던 부모님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둘인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남자아이였는데요. 국제고를 갔습니다. 둘 다. 근데 제가 가르쳤는데 되게 독특한 그 가족만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장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보고요. 장소를 선정해오라 합니다. 그럼 그 장소를 선정한 이유와 그 장소에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그 두 사람이 가이드가 돼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예산도 본인이 얼마만큼 쓰면 좋을 것 같은지, 어디서 자면 좋고, 어디서 뭘 먹으면 좋고, 또 언제는 어떤 카페에 들리면 좋을지, 어떤 박물관 가고 싶은지를 아이들이 주도해서 기획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여행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주도하고 기획해 나가는 경험, 또 이것을 부모님이, 즉 어른이 인정해 줬을 때 내가 느끼는 뿌듯함과 성취감, 이런 점에서 삶의 자신감을 얻어서 결국에는 여행이 아니라 각자 뭐 외교나 뭐 법률 분야로 아이들이 나아갔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굉장한 큰 자신감과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또 학습의 원동력이 돼서 조금 더 성취도가 높아지고 학업에 열중을 기하는 그런 결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대단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되게 건강하게 가족이 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또 학습에도 되게 건전한 영향을 주고 계시구나라고 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던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참고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뽑자면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은 그런데 내가 1시간을 쓴다고 해서 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일주일 한 달 한다고 해서 갑자기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한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매일매일, 어쩌면 매달, 어쩌면 매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꾸준히, 묵묵하게 해 나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만큼 제가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공부는 잘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도 몰라서 이거를 선택장애라는 말로 대신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장애가 있고 결정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이런 본인의 기호, 즉 본인 자체를, 본인 스스로를 나라는 사람의 내면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노력과 기회를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아이들이 또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플러스 제가 독서까지 하나 추가할게요. 네, 독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 여기서 너라는 건 어떤 상대방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이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이나 목표, 더 나아가서 세상이라는 건 사실 어쩌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왜냐, 이것들을 설명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이미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뭐가 있죠? 책도 있고요. 논문도 있고요. 어떤 해설지, 어떤 정답지 같은 게 대단히 많습니다. 반면에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유한 나 한 명, only one이에요. only one이기 때문에 나를 해설하는 책이나 논문이나 해설지는 없다고요.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표나 내가 속한 이 사회, 이 거시적인 걸 이해하기 전에 일단 나부터 이해해 나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던 조금 더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힘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해주는 사람이 유튜브에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왜 본인이 모를까. 물론 저도 아직도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를 이해해 나가는 긴 여정이자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셔서 또 이 영상이 단 한 명의 학생의 삶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네, 정말 행복하고 값어치가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하이퍼루트 입시 컨설팅 원장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